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인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번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퇴 소식이 주말 동안 전해졌다 보니까 다가오는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나란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이 뉴욕 증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우 지수는 0.93% 하락하면서 4287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81%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7,726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도 0.7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4월 이후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5,505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이번 IT 대란의 원인으로 알려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1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안 서비스와 충돌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도 0.74%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경쟁사들은 조금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티넬원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각각 7% 그리고 2%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테슬라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진한 실적으로 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차 등록 대수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채 금리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10년물 국채 금리 이번에는 1.31% 올라오면서 다시 4.243%대 기록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에는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감세와 또 재정 확장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0.22% 상승하면서 104.11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골드는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7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금 가격을 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2.33% 밀리면서 2,399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한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금요일의 뉴욕 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장애가 일어난 게 언제였나 싶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에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던 도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각종 기업들,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단 하나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일어나게 된 건지, 또 이번 대란이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금지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부터 CBDC에 대해 언급한 발언들은 모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는 더욱더 지지를 받아왔던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CBDC 도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더욱더 명확히 했습니다. 도대체 CBDC가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주장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일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CBDC와 암호화폐의 연관성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것도 이어지는 2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23일에 상장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5개의 ETF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23일에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네크,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21쉐어즈, 그리고 인베스코 갤럭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외에도 4개의 ETF가 상장되는데요. 이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따로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23일에 상장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상장 초기에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수수료가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리 수수료의 수준에 따라서 유치하는 투자자들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의 힘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비트코인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9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실버와의 격차를 조금씩 더 좁혀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타와는 조금 더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보다도 격차를 빨리 더 좁혀서 실버를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는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현재 0.2% 상승하면서 68,0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1.6% 넘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18% 상승하면서 3,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밈코인들도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챙겨가면 좋을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7월의 넷째 주 월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쉼을 갖게 되는 주말 동안에도 어김없이 크립토 시장은 굴러갑니다. 그 속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무언가의 이슈가 하나라도 생기면 암호화폐 시세들은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주말에 내가 쉬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팔로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IT 대란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던 소식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스로 이미 많이 접한 분들도 계시겠죠. 유례없는 IT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말 그대로 강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충돌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충돌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이번 IT 대란은 이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 등이 다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2만 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 업체 쪽에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속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은 하나둘씩 블루 스크린을 띄웠다가 꺼져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블루 스크린이 뜬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실 겁니다. 파란 화면이 뜨면 내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블루 스크린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 발생 이런 메시지와 함께 뜨면서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타임스퀘어에서 너무나도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여기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혼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났는지도 함께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항공 분석회사 시리움에 따르면 19일에 전 세계에 예정되어 있던 11만 개 이상의 상업 항공편 중에서 5천여 개가 즉각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항공편은 계속해서 취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또 티켓 발권이나 체크인 이런 것들이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전 세계 항공에서는 급하게 수기로 탑승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다시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들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항공기와 또 지상 관제센터 간의 통신에도 장애가 생기고요. 또 전산망이 마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항공기의 이륙을 다시 중단하거나 아니면 항공편을 아예 취소하는 등의 공항과 항공사들이 좀 속속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공 쪽뿐만이 아니었겠죠. 피해를 입었던 건요. 금융기관 쪽에서는 거래 시스템이 장애를 겪기도 했고 또 의료 쪽에서는 911 신고도 먹통이 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니까 혈액을 배송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피해를 안 본 곳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란이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보안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극소수의 회사에만 의존을 하고 또 모두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 생태계가 취약해지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운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는 다행히 해킹 등의 이런 사이버 관련된 공격에 의한 게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조금 미리 보기로 살펴본 느낌이기도 합니다. 진짜 누군가 맘먹고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침투를 한다면 한꺼번에 마비가 되는 현상이 당연히 지금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 그리고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자유로운 무언가가 있다면 당연히 다시 재평가받고 또 재조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바로 그게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였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반대의 개념입니다. 분산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분산형 시스템은 이 중앙 시스템이 공격을 받더라도 회복력이 강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 세계 은행 시스템도 작동을 멈췄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비트코인을 오히려 안전하고 독립적인 가치 저장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IT 대란이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암호화폐들은요, 오히려 IT 대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시세가 바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아침에 IT 대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딱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가격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래프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죠. 이 시점이 바로 IT 대란 소식이 전해졌던 시점입니다. 눈에 띄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조금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복구가 되기까지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립토 시장의 또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좋게 봐야 할지 범지구적으로 조금 안 좋게 쳐다봐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중앙화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분산형 네트워크의 특장점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IT 대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재조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이었던 IT 대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는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죠. CBDC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미래다라고까지 여겨졌던 CBDC입니다. 현재 화폐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고 또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안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앙은행은 직접 통화 공급도 조절할 수 있어서요. 통화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장점, 바로 디지털 형태라는 것이겠죠. 스마트폰이나 여타의 디지털 장치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성도 높아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장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을 보입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이 CBDC 도입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 이 CBDC를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형태는 일반적인 코인과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탈중앙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당연히 그냥 지나칠 리 없었겠죠.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CBDC를 정부의 감시 도구로 간주를 하면서 이를 금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이 반대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CBDC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 디지털 달러 금지 조치를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려감도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거겠죠. 현재는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확실하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또 자리까지 잡아가게 된다면요. 지금의 달러의 자리를 디지털 통화가 위협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CBDC가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와 규제 당국이 이 디지털 화폐의 안전성이나 또 법적 지위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까지도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코인의 이념과는 반대되는 이 CBDC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암호화폐의 합법적인 사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부분에서 따져본다면 이 CBDC 프로젝트가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의 발전도 촉진시키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기술의 혁신이나 성장까지도 조금은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목표로 하는 이 금융 포용성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 암호화폐 모두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확실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CBDC가 암호화폐 시장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CBDC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그 개념, 이념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요. 오히려 CBDC와 암호화폐가 공존을 하면서 같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확대되는 또 암호화폐 유동성까지도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속에서 나온 CBDC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따지고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을 지으려면 수많은 이슈들이 연관 지어지기도 합니다. 워낙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이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 또 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야를 자꾸만 넓혀가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립토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봤던 두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쉬는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쉬었다가도 월요일이 돼서라도 조금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는 항상 이렇게 크립토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 하나하나씩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 좀 같이 공부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